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난 8월 3일 오전 여의도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 안구백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 조력자이자 수혜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최고 수뇌부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서울시 소식입니다.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8월 17일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봉사다몽을 운영합니다.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월 17일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봉사다몽을 운영합니다. 지난 8월 1일과 2일에는 봉사다몽 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정화활동 용산의 미로가 진행됐는데요. 관내 고등학생과 주부봉사단 80여 명은 청파 치안센터 옆 지하차도와 가로울 지하차도에 인도 벽면과 바닥을 청소하는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7월 31일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잇따른 사고로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종로구는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는 어린이가 안전한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살 아이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성동구는 어린이가 안전한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매년 발생하는 유사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차단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NFC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어린이집 도착 시 운전자가 모든 아동의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 차량 뒷좌석과 차량 외부에 설치된 NFC를 태그하면 학부모, 어린이집 구관제센터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 태그 시에는 경보음이 울려 차량 갇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통학버스까지 확대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으며 차량 인솔교사 및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는 옐로우 카펫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위험 지역에는 우리 아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체육인으로 스포츠를 통해 강북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꿈나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강북구 체육진흥협회가 7월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역 내 스포츠 꿈나무 학생 13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의 장학금은 각종 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성북교육지원청과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올해 19명의 후보자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각 6명, 고등학생 1명으로 수영과 유도, 장애인 역도 등 모두 8개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강북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있는 이들 학생에게는 연말까지 매달 20만 원씩 1인당 12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그 속에서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노원구가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8월 31일까지 폭염특보 발령 시 운영되는 야간 무더위 쉼터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이 대상으로 관내 만 154명이 해당됩니다. 폭염 취약 어르신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노원구청 대강당, 월계 사슴 1단지 경로당, 공릉 1단지 경로당, 하계 5단지 경로당, 중계 사회복지 경로당, 주공 4단지 경로당 등 6곳으로 각 쉼터에는 베개, 이불, 매트, 식수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TV도 설치됐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모두 더워가지고 집에 있으면 몹시 더워요. 할머니 자다가 밤잠도 못 자잖아요. 이런 쉼터가 있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구청 쉼터에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1인용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또한 어르신 안전을 위해 의료 인력을 포함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넓어서 좋고 또 시원해서 좋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집을 마련해 주셔서 좋고 그냥 텔레비도 이렇게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쉼터 5곳에는 야간 전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냉방비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특별 수송 대책도 마련해 어르신들이 쉽게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이외에도 폭염 취약계층 맞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여름철 취약계층을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최근원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선악체육관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탁구협회 주관으로 전국장애인 탁구 선수의 최강자를 겨루는 제7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선악체육관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탁구협회 주관으로 전국 장애인 탁구 선수의 최강자를 겨루는 제7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는 장애인의 신체 재활 및 사회 심리 재활을 유도하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통한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이 대회는 성적이 선수에게 승점이 부여되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인 랭킹 포인트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전국 16개 시도 전문 선수 304명이 출전했으며 11점제 오전 3선으로 운영해 예선 리그전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해 메달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탁구를 즐기고 장애인 생활체육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는 장애인 탁구 강국의 면모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른 시도와의 교류 활성화 등 장애인 탁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7월 26일 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한 5060 부평인생학교 2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10주간 진행된 인생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활동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해 수료증 수여와 기념 촬영, 부구청장의 격려사로 이어졌습니다. 5060 부평인생학교 프로그램은 마음 열기, 자아 탐색, 커뮤니티 구성 등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5개의 커뮤니티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상길 부구청장은 수료생들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 커뮤니티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5060 부평인생학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전문과정 개설, 학습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8월 1일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디자인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평구가 추진한 여성 친화도시 대표 사업 중 하나로서 구민, 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부평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해마다 한 개동씩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십정이동 동암역 부근 다세대 밀집주택 구간을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이번 보고에는 디자인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극대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보고의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수정 보완과 부서 간 조율을 거쳐 9월 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리에 참석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주민 편의성과 관내 치안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폭염 속에 벌집까지 기승입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경기 지역에만 8,600여 건의 벌집 제거 신고가 있었는데요. 마른 장마와 긴 무더위가 벌의 활동 시기를 앞당긴 탓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의 한 가정집 마당에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원을 다듬다 발견한 말벌과의 쌍살벌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더운 날씨에 중무장하고 퇴치에 나섭니다. 양손엔 살충제를 들고 몇 분간 뿌려대자 맥없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게 가지치기 하다가 조그만 벌이었으니까 망정이지 큰 벌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기 지역 벌집 제거 신고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8,600여 건. 올 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접수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보통 추석 성묘 기간 전후 9월에서 10월에 벌이 가장 왕성한데 유례없는 무더위와 오지 않는 비가 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사실상 활동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사무실 복귀 못할 정도로 밖에서 계속 하루에도 막 10건 이상은 출동을 했어요. 벌 쏘임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벌집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벌에 쏘였을 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벌침을 뽑아 냉찜질 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여름이면 캠핑 즐기러 야영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가도 없이 몰래 운영하는 불법 야영장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을 속여 영업하면서 안전과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의 불법 야영장 단속 현장, 구영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휴가철 극성수기 하루 평균 400명이 찾는 한 대형 캠핑장입니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들판엔 숙박시설인 카라반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지역이 아닌데도 몰래 영업 중인 불법 야영장,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캠핑장이란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손님을 받고 있는 야영장.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캠핑용 전기분전반은 점검도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한데 섞여 있습니다. 역시 무허가 캠핑장. 안전과 위생 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 안 하고 영업하시는 거는 처분 대상이 되세요. 그냥 오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건데. 야영장은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 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피서철이면 무허가 야영장이 성행합니다. 경기도는 여름철 이런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고 지난 2년간 불법 야영장 12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생상태나 안전상태가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야영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시군별 불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야영장 방문 전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지난 7월 23일 의왕시를 방문한 미국 노스 리틀락시 홈스테이 대표단이 7월 1일 시청 대회실에서 열린 환송식을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학생 9명과 인솔자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번 대표단 일행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아이가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돌봐줄 경우가 없어 난처합니다. 오산시에서는 응급 상황에 놓인 이런 가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올해 5살 큰아이와 생후 9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이미화 씨.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에 오후 근무를 접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길입니다.
오늘처럼 가벼운 증상이라면 다행이지만 아이가 고열이라도 나면 갑자기 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 더욱이 수족구병이나 감기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리면 완치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해 양육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했다가도 애들이 아프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병원도 와야 되고 반차 쓰고 이렇게 와야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그냥 이제 미열 이런 경우는 좀 이제 같이 이렇게 병원 와주고 하는 분이라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최근 오산시가 이런 상황에 놓인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해 아이 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는 아픈 아이 119 사업을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아이 돌봄 사례는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오산시가 처음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서는 아이가 아팠을 경우에 병원에 가는 이런 이제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회보장 제도로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연간 5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 119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수족구병이나 감기 등 전염성 질병 확진 후 아이 돌보미가 각 가정으로 파견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나 약국에도 동행해 줍니다. 아이가 아픈 응급 상황인 만큼 이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 소견서를 준비해 오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의 경우도 서비스 종료 시까지 아이 돌보미를 통해 제출하도록 해 별도의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아픈 아이 119 지원 사업이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이용 사례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심사를 거쳐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제3회 웰컴 투 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웰컴 투 동막골 세트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송민지 리포터입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뜨거운 인기로 개봉 이후 지금까지도 촬영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미타면의 동막골 세트장.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영화를 제작해 볼 수 있는 시대에 발맞춰 열리게 된 웰컴 투 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가 제3회를 맞아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손님, 오빠 생각, 그리고 드라마 등등 촬영 세트장이 있는 동막골 마을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영화제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촬영하여 출품된 작품 20편 중 본선에 오른 스마트폰 영화 10편이 상영됐습니다. 영화제는 학생들의 협동심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국내외 문학작품을 소재로 재창작된 소재를 영화의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학작품을 읽고 재해석해 영상을 찍어서 영화를 만들어 출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거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SNS하고 이게 중독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어떻게 쓸 방법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좀 해보다가, 그럼 이걸로 영화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창조적인 행위니까.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책을 안 읽으니까 문학 작품을 읽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휴가철 여름 축제인 만큼 이번 스마트폰 영화제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마술 공연, 버블 공연, 노래자랑, 아토피 비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녹거리, 먹거리가 함께했습니다. 또한 2018 웰컴 투 동막골 산속 페스티벌을 부대 행사로 함께 준비하여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과 마술, 동막골 가요제도 열렸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가 전래놀이 체험이라든지 뭐 숲 밧줄놀이 체험, 그 다음에 뭐 아토피 비누 만들기 체험, 그 다음에 커피로 그림 그리는 체험, 그 다음에 샌드아트 체험 등등 해갖고 10여 가지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서 체험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매년 정겨운 마을 축제로서 예술혼이 보존된 영화 촬영지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던 스마트폰 영화제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아가 마을의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내년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세트장도 정비가 좀 될 거고 해서 여름 내내 한 며칠 정도는 3박 4일 정도는 여기서 머물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거리가 있어요. 체험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가요 음악도 공연도 보고 숲속에서 뭐 이렇게 야영도 하고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오세요. 웰컴 투 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영화제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양한 작품의 감상은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까지 마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평창의 매력과 함께 정겨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햇빛 700 송민지입니다. 평창군에선 강원도 궁도인의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2018 제7회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4일 태화정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강원도 34개 정에서 400여 명의 궁도인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평창군수, 평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회식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는 단체전 7명 1개조로 3순 기록 경기를 진행해 상위 5명의 합시로 등수를 결정했으며 단체전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개인전에 출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게 근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18 학예 2차 발대식이 7월 30일 횡성군청에서 개최됐습니다. 횡성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경력개발과 근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 학예 2차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모집한 바 있는데요. 2차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횡성군청 산하기관과 관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며 직장 실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입영한 횡성군 부군수는 기관에서의 근로 경험이 추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더위 속 아르바이트를 무탈히 마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횡성군은 구직난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횡성군은 7월 31일 횡성군민체육센터에서 신나는 여름방학 물놀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사랑나눔 봉사회가 주최하고 횡성군이 후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대상 신나는 여름방학 물놀이 캠프가 지난 31일 횡성국민체육센터 농구경기장에서 1, 2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방안전교육, 명랑운동회, 물놀이장,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졌는데요. 사랑나눔 봉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이렇게 물놀이를 시키고 음식이라도 맛있게 좀 해갖고 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서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범위가 조금씩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나눔의 봉사단체가 탄탄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탄탄한 그런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사랑나눔 봉사회는 횡성 원주 지역 5일장 민속장터 상인들의 친목단체인데요. 2008년부터 횡성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저소득 아동을 위한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횡성군은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발굴해 어린이가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방안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가뭄 발생 시 부서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이에 군은 앞으로 가뭄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 부서 합동 TF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점검 회의를 통해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8월 5일부터 15일까지 보령 종합체육관에서 여자 프로배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배구의 저변 확대를 통해 한국 배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6개 팀이 총 출동하고 태국과 베트남에서 각 한 팀씩 출전해 모두 8개의 프로팀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한편 경기표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여자 프로 배구 대회를 검색하면 되고
비지정석에 대하여 보령 시민은 50% 할인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추억의 꿈돌이 기억하시나요? 대전을 세계에 널리 알린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요. 대전 엑스포 932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대전 엑스포 93은 전 세계 108개국,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공인 세계 박람회입니다. 대전 엑스포 93은 1일 평균 입장객이 15만 명, 박람회 기간 총 입장객이 1,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리에 개최됐으며 과학도시 대전시의 변화와 성장에 큰 힘을 실어준 행사입니다. 이곳 엑스포 기념관과 세계 엑스포 기념품 박물관에서는 대전 엑스포 93의 추억은 물론 역대 엑스포와 관련한 다양한 기념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현재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엑스포 과학공원 내 HD 드라마타운 스튜디오 큐브를 건립했으며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올여름 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를 준비했습니다. 한밭수목원이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둔산대공원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지난주 개장한 도심 속 물놀이장은 유아용 에어풀장 2개와 아동용 조립식 풀장 1개, 워터슬라이드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 이용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와서 시원하고 재밌고 더운데 수영장 와서 재미있었어요. 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게 돼서 왔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 너무 시원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네, 이곳 물놀이장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시원한 물놀이로 힐링하세요. 다음은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재난 수준의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도지사가 도와 시군의 폭염 대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는 시군에 긴급 폭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일 상황 점검과 관리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현재 저녁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늘리도록 하고 이에 따른 냉방비를 도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폭염 대책 안내와 홍보에 힘쓰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 농수축산 피해 줄이기 예산 긴급 집행, 온열질환 발생 예방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모링가차를 개발해 수출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모링가 나무 재배 농가입니다. 더위 속에서 모링가 나뭇잎과 가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재배를 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씨앗 심어서 자라는데 굉장히 빨리 자라는 속성수이며, 그리고 농가한테는 굉장히 고소작물로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수확한 잎과 가지는 차로 가공됩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와 전남 테크노파크의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모링가 나무는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나무이자 영양이 풍부해 유엔이 가난한 나라에 보내는 구호 식품이기도 합니다. 잎과 가지는 깨끗한 물로 씻어 볶은 다음 가루를 만듭니다. 자체 개발한 볶음 기술로 특유의 매운맛은 없애고 구수한 맛을 살립니다. 모링가차는 대형 매장 등에 납품되고 있고 지난 1월부터 미국 수출이 활발합니다. 모링가 나무는 생명의 나무, 기적의 나무라 불릴 정도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없애고 당뇨 예방, 갱년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칼슘이 우유의 4배, 철분이 시금치의 3배, 마그네슘이 달걀에 30배 이상 들어있어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링가 액상차가 미국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전남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모링가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슈퍼푸드 모링가 나무가 지역의 새로운 살림소득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중뉴스 정혜진입니다. 담양군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자치단체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 추진 첫 해를 맞아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모범 사례 시군구를 발굴하고 주민자치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등 총 30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담양군은 주민자치 분야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도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담양군이 민선 6기부터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해온 점, 지난해 제정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등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양군 문화재단이 7월 28일 2018 담빛길 문화한마당 두 번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담양 국수의 거리 뒷골목인 담빛길 1구간에서 담빛 바람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길거리 공연과 아트 공방 체험, 프리마켓, 골목 갤러리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담빛길 입구 테마 터널을 시작으로 주무대를 포함한 총 3개소의 길거리에서 공연이 펼쳐졌으며 프리마켓 부스는 골목 안쪽에, 담빛길 골목 갤러리에서는 죽물거리와 전라도 사투리를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여수시는 거문도와 백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8회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지난 2일부터 4월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거문도 뱃노래 공연과 함께 어촌마을 탐방, 참치 먹이주기, 맨손 화로잡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거문도는 여수에서 남쪽으로 114.7km 떨어진 섬으로 여객선으로 2시간 20분이 소요되며 은갈치와 해풍속, 신짓기라는 인어 전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수시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개장 취급 음식점들의 위생관리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역 개장 취급 음식점 48곳을 방문해 냉동계 해동부터 세척, 조리 과정 전반을 점검합니다. 원산지 표시 여부, 재료 세척 상태, 실온 노출 시간, 조리 환경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광주진보연대 상임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옛 전남도청의 복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건물 내 전시물 철거, 실무 관련 광주시 담당자 파견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광주시는 중앙부처를 설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세계적인 5.18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8월 6일 하루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 개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도심 피서지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정기 휴일에 맞춰 개장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을 시간대별로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했습니다. 한편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도심 대표적인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물놀이 조합 놀이대, 돌고래와 해적선 등 10종의 물놀이 시설과 계류 시설, 오름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지난 8월 3일과 4일 이틀간 태화강 남구 둔치에서 열린 태화강 여름축제 웰컴 투 치맥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울산 시민과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민선 7기 행사 간소화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개막식 없이 진행됐습니다. 3일에는 룬디 마틴의 어쿠스틱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K-팝 퍼포먼스 팀 비스타와 올티, 마이크로닷, 치타 등 힙합 가수들이 출연하는 핫썸 콘서트가 마련됐으며 4일에는 준마 가왕전 예선전을 시작으로 치맥 이벤트 및 이병철, 설아윤, 심신, 진시몬 등 대중 가수들이 출연하는 위드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치맥광장, 먹거리 부스, 치맥 이벤트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됐으며 지난 8월 5일까지 태화강 심리대숲 일원에서 태화강 남양 대숲축제도 열려 보다 많은 볼거리가 제공됐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색적인 여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청 광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마련됐고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복도로의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밤마실까지 무더위를 이기는 부산만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불가마 더위를 날리는 부산만의 이색적인 여름 풍경. 그 첫 번째 진풍경은 해운대 밤바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은은한 달빛 속에 수영을 즐기느라 밤바다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이색 피서법으로 올해는 유난히 인파가 넘쳐납니다. 3355 나온 가족들은 흥겨운 거리 음악과 함께 낭만적인 밤에 취하고 열대야를 이기는 부산만의 여름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지금 열대야 때문에 더워서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밤에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는 바닷물도 생각보다 시원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밤 잠도 잘 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부산 동구청 광장에도 색다른 여름 풍경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10m 규모의 사각 풀장이 들어섰습니다. 가니타리장과 파라솔, 의자 등 보호자 대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됩니다. 입장료는 무료로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상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부족했던 동구청에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한낮 더위를 피하는 이색 물놀이장을 제공한 겁니다. 근처에 수영장이 생겨서 좋고요. 물이 시원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애가 4명인데 버스 안 타고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물놀이장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들 많이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벗어나 서늘한 바람과 시원한 풍광을 누리는 삼복도로 원도심 야경 피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기슭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에 탁 트인 부산항까지 원도심 야경을 감상하는 삼복도로 밤마실은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주는 부산만의 이색 피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부산 바다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마솥 더위를 한 방에 날리며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폭염을 시원하게 달리는 물의 난장, 흥겨운 나이트 파티까지 색다른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축제 부산 바다축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축하 불꽃쇼와 함께 시작된 개막 파티는 도끼와 더콰이엇, 레디앤지2 등 유명 힙합 가수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파티로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름 휴가는 부산 바다축제와 함께합시다. 한낮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펑펑 터지는 물대포와 물총으로 일상 탈출, 더위 사냥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흥겨운 EDM 공연과 어우러진 워터 카니발 형태의 물의 난장은 대형 워터 분사기와 살수 시설이 동원돼 한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며 인기를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물총과 튜브, 워터볼을 들고 팀 대항전을 펼치며
축제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인 유명세로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하며 최고의 여름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친구들한테 말로만 듣고 인터넷으로만 봤었는데 와보니까 진짜 날 더운데 너무 시원하고 진짜 재밌어서 좋았어요.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노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고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부산 시내 5개 해수욕장에선 공연과 음악, 디제잉쇼가 함께하는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부산의 중학생 밴드들이 참여하는 우리는 밴드 중2다가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시와 베트남 다낭시가 최근 양도시 간 교류가 대폭 증가하면서 기존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자매도시 관계로 격상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체결식은 3일 오후 다낭시 부시장과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다낭시는 베트남 중부 지역의 대표 도시로 베트남 5대 직할시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또 최근에는 관광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육성, 행정혁신, 도시 디자인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연간 7% 전후의 성장을 구가하는 신흥 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다낭시는 2004년 5호 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후 공무원 상호 파견과 민간단체 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했고 시장 취임 후 대구 다낭 직항 노선을 개설해 교류가 급증했습니다. 한편 이번 양도시가 자매도시로 승격함에 따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태평양도시 서미트가 8월 1일부터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회원도시들의 경제교류에 나서는 한편 포항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미트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35개 도시가 참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강연, 그리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회의 두 번째 날인 2일 포항형 도시재생 모델을 주제로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산업도시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포항이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항시 방문단은 권역 도시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산업, R&D 분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미트는 해당 지역 도시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994년에 창설된 국제회의기구입니다. 무더위와 무서운 냉방비를 피해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포항 운하트리 광장에 가면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간 산책길에 만나는 선물 같은 공연, 포항 포스팅에서 알려드립니다. 더워. 이 뜨거운 여름밤, 너무 더워서 잠도 잘 오지 않는 이런 요즘에는요, 억지로 더운데 잠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요,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숙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는데 좋은 공연과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제가 오늘 그 꽃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이 야간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해 여름 주말밤 아름다운 포항 문화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무료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하하야 놀자,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포항문화 플라워트리 광장. 잠 못 드는 여름밤 시민들에게 풍성한 공연을 선물하는데요. 뜨거운 여름 하와 시원한 운하 하, 밤 야자가 만나 탄생한 하하야 놀자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포항의 랜드마크 포항운하, 바로 이곳에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연이 펼쳐지는 건가요? 네, 하하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7, 8월 주말마다 펼쳐지고 있고요. 포항 지역의 대학생 동아리들이나 생활문화 동아리 단체들이 모여서 매회마다 펼쳐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운하에서 진행되는 만큼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여름밤에 지금 더위를 식힐 곳이 잘 없는데 운하편이 시원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회당 200명 이상 분들 찾아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말 저녁 7시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지는 하하야 놀자.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매력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뭔가 바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악기가 아니거든요. 네. 오늘 어떤 공연 준비를 하신 건가요? 오늘 샌드아트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포항 운하인데요. 네. 그 어떤 무대보다 네. 좀 설레실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지역을 자랐기 때문에 이 운하가 옛날에 좀 이렇게 막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 강이 뚫려 있어서 물이 굉장히 깨끗해졌고 또 바람도 덕분에 좀 산산해지고 지금도 지금 보시겠지만 날아다니는 곤충들, 잔자리들 덕분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앞으로 활성화되는 의미에서 이런 공연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기타 동아리부터 포항 민속예술단, 하모니카 연주팀, 댄스팀 등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함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울 샌드 아트와 더불어 기타 듀오로 구성된 코린 클레타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있으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팀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그 2015년도에 결성됐고요. 네. 그 포린 크레타. 한마디로 그 음악에 좀 빠져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타하고 여타악기 그 하모니카, 그다음에 대금 이렇게 협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공연을 다니셨겠지만은 네. 여기가 지금 포항 운하 앞이거든요. 네. 그죠? 포항 운하 앞에서 공연을 펼치게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람도 잘 불고요. 좀 있으면 이제 관중들 좀 모일 건데, 제가 솔직히 연주하는 제가 좀 설렙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포항 문화를 배경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하하야 놀자. 포항시에 주소를 둔 전문 예술단체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생활문화 동아리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데요. 공연을 지켜보는 관람객들의 모습 또한 진지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이랑 같이 좀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가요? 저희 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하야 놀자 여기 이제 운하 옆에 공연이 주말에 있다는 걸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운하에서 공연까지 보니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으세요? 우선 집에만 있으니까 낮엔 더우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약간 좀 시원해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밖에 나올 수 있어서 그게 참 좋고, 그리고 저런 공연도 사실 애들이 볼 기회가 잘 없는데 바람도 쐬고 공연도 좋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으네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는데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샌드아트 팀의 공연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펼쳐지면서 많은 관람객들은 무더위도 잊은 채 여름밤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우리 어머님 여기 포항 운하에 산책 나오신 것 같으신데 그죠? 네. 포항 운하에 좀 자주 나오세요? 네. 얼마나 자주 나오세요? 매일 나옵니다. 매일이요? 네. 공연이 없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좀 더 재밌으실 것 같은데 산책이. 주말에 어떠세요? 제일 막 화끈하고 좋다. 막 노래할 때는 막 생기가 난다. 시원한 물이 있고 음악이 있는 포항 문화로 오세요. 포항시는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 공연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재능을 많은 분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열대야 때문에 덥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원한 운하에서 좋은 공연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체감 온도가 1도 아니 3도는 뚝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에만 의지하고 계시지 말고요. 포항 운하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여름밤의 운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안동시는 폭염 피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대책회의는 폭염과 관련이 높은 10개 부서 폭염 대응 TF팀이 참석해 소관별 대책과 추진 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밀착관리와 온열 질환자 관리, 농축산과 건설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한여름밤의 여름축제가 낙동강변 버들섬에서 열렸습니다.
2018 낙동강변 버들섬 음악제가 버들섬 앞 다목적 광장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과 관기 두 향의 이야기를 다룬 선비의 사랑 이야기, 오페라와 국악, 전통무용이 어우러진 퍼포먼스에 시민들은 더위를 잠시 잊은 듯 빠져듭니다. 이번 음악제는 오케스트라와 복화 퍼포먼스, 트로트 등 매일 다른 주제의 공연을 선보이며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강변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최근 어린이집 차량 하차 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는 어린이집 통원 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자나 인솔자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한 다음 이르면 9월 중순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원 차량에 체크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치 도입 전에도 차량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회도서관은 8월 7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국회도서관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안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국회도서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모집했습니다. 올해 처음 모집한 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4개 팀으로 나눠 올 연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회도서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웹진 등의 모니터링, 카드뉴스,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 발굴 제작, 국회도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SNS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대학생 SNS 서포터즈 출범은 국회도서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하고 국내 최고의 학술정보관인 국회도서관이 SNS에서 국민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여러분의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하고 2019년부터 섬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섬의 날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섬의 날을 1년 앞두고 섬의 날 재정 취지 반영과 여름철 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발전 추진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확정된 섬 발전 추진 대책은 첫째, 섬 가치 제고로 지속 가능한 섬을 조성, 둘째, 주민 참여 활성화로 살고 싶은 섬을 실현, 셋째, 관광 활성화로 가고 싶은 섬을 구현,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와 정책 기반 구축으로 발전하는 섬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이렇게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섬정책 주무부처인 행안부, 국토부 외에도 해수부,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사업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섬발전 정책의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의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장으로 가는 특별관광열차를 오는 18일에 운행합니다. 특별관광열차는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앞두고 1년에 딱 하루만 운행되는데요. 지하철 칸을 이동하면서 나만의 캐릭터 그리기, 가족 오락관, 코스어를 이겨라 등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특별열차입니다. 18일 오전 11시 의정부역을 출발해 창동역, 회기역, 영등포역, 온수역, 부천역을 지나 송내역까지 약 90분간 운행할 예정입니다. 송내역에서 내린 후에는 전용 버스를 타고 부천국제만화축제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광열차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된 선착순 500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신청은 부천국제만화축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부천오늘 김윤아입니다.